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오늘 소개할 보드게임은 쿼키서킷 미니입니다. 이 게임은 순차적 프로그래밍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 도구입니다. 게임을 소개하기에 앞서 교육자인 선생님께서 이 게임이 가져다주는 교육적 효과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순차적 프로그래밍과 컴퓨팅 사고력의 의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차적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명령을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각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시, 토스트를 만드는 과정, 빵을 꺼낸다, 빵을 토스터에 넣는다, 토스터를 켠다, 빵이 구워질 때까지 기다린다, 토스트를 꺼낸다, 버터를 바른다. 이 예시에서 각 단계는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하며 앞 단계가 완료되기 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순차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컴퓨팅 사고력은 문제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구글이 정리한 컴퓨팅 사고력의 주요 요소 4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방 청소를 예시로 들어 각각의 요소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분해. 분해는 큰 문제를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방 청소라는 큰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면 각 부분을 하나씩 해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큰 문제, 방 청소하기, 분해 과정, 침대 정리하기, 책상 정리하기, 옷장 정리하기, 쓰레기 버리기, 바닥 쓸기, 바닥 닦기. 이렇게 나누면 각 단계마다 하나씩 집중해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패턴 인식. 패턴 인식은 여러 상황에서 공통된 부분이나 반복되는 것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 청소하기. 매주 방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침대 정리, 책상 정리, 쓰레기 버리기, 바닥 쓸기 등 매번 청소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반복되는 작업이 있음. 이 패턴을 인식하면 매주 청소할 때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추상화. 추상화는 중요한 정보만 남기고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단순화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 청소하기. 반드시 필요한 청소 도구와 순서만 남기고 세부적인 청소 방법을 생략하기. 추상화 단계에서 생략되는 청소의 단계는 청소의 전체적인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세부적이어서 반드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침대 정리 시 먼지 털기, 책상 정리 시 서랍 속 정리하기 등입니다. 청소의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청소 시간을 단축시키고 핵심 작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알고리즘.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나 규칙을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침대 정리하기. 이불을 펴고 베개를 제자리에 놓는다. 책상 정리하기. 책과 필기구를 제자리에 놓고 먼지를 닦는다. 옷장 정리하기. 옷을 개어서 옷장에 넣고 더러운 옷은 빨래통에 넣는다. 쓰레기 버리기. 방 안의 쓰레기를 모두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바닥 쓸기. 방 바닥을 빗자루나 진공 청소기로 깨끗하게 한다. 바닥 닦기. 걸레로 바닥을 닦아 마무리한다. 이 절차를 따르면 체계적으로 방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쿼키서킷은 2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협동 게임으로 시나리오 책이 제시해주는 상황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협동해서 해결하는 게임입니다. 구성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 책 한 부, 고양이와 펭귄 모양의 로봇말 각각 한 개씩 총 2개, 명령어 카드 38장. 각 명령어 카드는 고양이 로봇 전용 19장, 펭귄 로봇 전용 19장으로 구성되며 19장은 기본 명령어 카드 16장, 엉뚱한 명령어 카드 3장으로 구성됩니다. 고양이와 펭귄 로봇 참조 카드 각각 한 장씩 총 2장, 배터리 마커 1개, 먼지 도끼, 깃발 토큰 12개, 화분 토큰 4개. 게임을 준비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책에서 원하는 시나리오 한 개를 선택하여 해당 쪽을 펼칩니다.
꼭 1번 시나리오부터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으나 점차 난이도가 높아지므로 1번부터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나리오에 표시된 로봇말과 그 로봇말에 해당하는 기본 명령어 카드를 가져옵니다. 시나리오에 표시되지 않은 로봇말과 명령어 카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봇말을 시나리오 지도의 시작점에 표시된 방향으로 둡니다. 배터리 마커를 시나리오 배터리 트랙 가장 윗칸에 놓습니다. 각 시나리오의 목표를 확인합니다. 각 시나리오에는 전용 규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 규칙이 있다면 꼭 읽어보고 게임을 준비합니다. 명령어 카드를 잘 섞은 후 한 더미로 만들어 뒷면으로 놓습니다. 각 플레이어에게 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2인이 플레이할 경우 각각 5장씩, 3인과 4인이 플레이할 경우 각각 4장씩 나눠줍니다. 게임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운드 진행. 프로그램. 플레이어들은 순서에 관계없이 명령어 카드를 뒷면이 보이도록 대기열에 한 줄로 내려놓습니다. 각 플레이어는 최소 한 장의 카드를 내려놓아야 하며 내려놓은 카드 개수의 총합은 5장 이상이어야 합니다. 플레이어들이 내려놓는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한 플레이어가 연속으로 여러 장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주의할 점, 다음에 내려놓는 카드는 전에 내려놓은 카드의 오른쪽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카드는 순서를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즉, 이전에 놓은 카드의 순서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실행. 플레이어들이 대기열에 카드 놓기를 끝마쳤다면 대기열에 있는 카드들을 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로 하나씩 앞면으로 공개하여 카드에 놓인 명령어대로 로봇을 이동시킵니다. 만약 로봇이 이동할 수 없어 정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다음 카드의 명령으로 넘어갑니다. 초기화. 모든 카드의 움직임을 실행했다면 초기화를 실행합니다. 대기열에 있는 모든 카드를 모은 후 잘 섞어 명령어 카드 더미 맨 밑에 넣습니다. 배터리 트랙에 배터리 마커를 한 칸 아래로 내립니다. 각 플레이어들의 카드 한도가 찰 때까지 카드를 나누어 줍니다. 배터리 마커가 0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프로그래밍 단계로 되돌아갑니다. 게임에서 주의할 점. 쿼키 서킷에서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카드를 다른 플레이어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 뒷면에는 카드의 이동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카드는 로봇을 이동시키는 카드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몇 칸 이동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카드는 로봇을 회전시키는 카드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손에 들고 있는 카드나 내 전략이나 의도, 조언 등을 말을 통해 절대 팀원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삐뽀라는 의성어를 통해서만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를 자신의 앞에 뒷면으로 내려놓아서 이번 라운드의 내 카드 사용을 모두 끝냈다는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는 자신의 손을 테이블에 얹어서 팀 전체가 카드 사용을 멈추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에는 시나리오의 목표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1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시나리오의 목표는 배터리가 0이 되기 전에 고양이 로봇이 모든 먼지를 청소하고 시작 지점 위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시나리오의 목표를 달성했다면 게임에서 승리하며 다른 시나리오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마다 사용하는 로봇이 다릅니다. 각 로봇은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양이 로봇은 벽에 부딪히면 왼쪽으로 90도 회전하는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펭귄 로봇은 경사지를 지나치면 벽이나 장애물에 충돌할 때까지 직진합니다. 게임에 익숙해졌다면 게임에서 사용되는 시나리오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 로봇들과 명령어 카드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명령어 카드만으로 시나리오를 클리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나리오의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도 너무 어려워도 안 됩니다. 따라서 클리어가 가능하면서도 적절한 난이도의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고 클리어하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쿼키서킷 미니는 단순한 보드게임을 넘어 교육적 효과가 뛰어난 학습 도구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 아이들은 재미있게 순차적 프로그래밍과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고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엔트리를 통한 프로그래밍 활동이 본격적으로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6학년부터 관련된 성취 기준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여러분도 쿼키서킷 미니를 활용해서 컴퓨팅 사고력도 키우고 협동심도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